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돈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는 부가 사실은 큰 착각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돈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나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돈은 보이지 않는 힘이자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의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흐름을 무의식적으로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이 불편하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오히려 좋은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항상 편안함을 벗어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의 에너지에 담긴 비밀을 깊이 탐구하고 인식의 변화를 통해 무한한 풍요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의 내용은 여러분이 세상과 돈에 대해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다. 우주와 돈. 우리의 콘텐츠를 계속 보셨다면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기본 원리를 알고 계실 겁니다. 물질을 이루는 아원자 입자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도 단순한 물질적 도구를 넘어 우리의 내적 진동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 동전, 물질적인 자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더 높은 차원,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실제적인 미세한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이는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나뭇잎을 흔드는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흐름이며 이 진동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나요? 손에 모래를 쥐는 것처럼 너무 세게 쥐려고 하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손을 편안히 놓고 모래가 가만히 있게 하면 더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통제, 불안 또는 두려움은 저항을 만들어 풍요의 흐름을 막습니다. 반대로 신뢰와 내려놓음, 즉 우주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태도는 풍요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처럼 의식적인 행동과 우주에 대한 신뢰 사이의 균형은 돈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번영이란 소유, 나, 축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적 힘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돈의 물리적 모습에 대한 착각. 많은 사람들이 돈, 즉 지폐, 동전, 혹은 은행 계좌에 표시된 숫자가 훨씬 더 큰 에너지에 가장 보이는 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돈을 아이스버그의 꼭대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나머지는 숨겨져 있지만 여전히 실제적이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의 물리적 모습은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유일한 실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시각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가 풍요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즉 여러분이 내보내는 진동에 있습니다. 돈은 내적 진동의 반영. 돈을 공정한 메신저로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직접 반영합니다. 에스더 힉스는 그녀의 끌어당김 법칙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이 돈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결정합니다. 즉, 돈에 대해 두려움, 부족감, 불안을 느낀다면 이러한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 풍요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반대로 감사, 신뢰, 그리고 내려놓음의 감정을 가지면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돈을 거의 노력 없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거나 운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과 긍정적이고 에너지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직감적으로 돈이 불안감으로 움켜쥐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손을 편안히 놓으면 모래가 남아있듯이 돈도 저항이 없으면 자유롭게 남고 흐릅니다. 돈의 유동적인 본질. 돈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이고 역동적입니다. 돈은 두려움의 방패로 사용되거나 집착으로 축적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돈은 순환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절대적인 통제의 욕망은 정체를 만들고 풍요의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이며 도구이고 우주에 보이지 않는 법칙과의 조화의 표현입니다. 돈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영향력을 미치며 연결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돈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흐름에 대한 저항 극복하기. 이 관계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돈에 대해 생각하거나 다룰 때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돈을 부족한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가용한 것으로 보는가? 나는 두려움 때문에 돈을 움켜쥐려 하는가? 아니면 주고받는 흐름을 믿는가? 여러분의 제한적인 신념과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항상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돈은 내 삶에 자유롭게 흐르는 에너지다 와 같은 긍정적인 확인으로 바꾸어 보세요. 감사와 내려놓음, 흐름의 기둥.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은 풍요의 흐름을 여는 관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내려놓음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내려놓음이란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돈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따라서 핵심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돈은 단지 여러분과 우주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하나의 거울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바꾸면 주변 현실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적 에너지와 돈의 반영.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와 디펙 초프라의 성공의 7가지 영적 법칙에서와 같이 많은 영적 스승과 현대 사상가들은 한 가지 진실을 강조합니다. 돈은 우리의 내적 진동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믿고 에너제틱하게 내보내는 것이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돈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걱정의 진동에서 머물며 돈이 항상 부족하다 또는 돈은 언제나 나를 떠난다 라고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이러한 믿음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우주는 거울처럼 여러분이 내보내는 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풍요의 사고방식을 키운다면 돈의 에너지가 더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내적 진동은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내보내는 에너지에 맞는 경험을 끌어옵니다. 돈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지배적이라며 우주는 그러한 부족함을 강화하는 상황을 가져올 것입니다. 반대로 신뢰, 감사, 그리고 충분히 있다는 진정한 감각에서 행동하면 돈은 여러분의 높은 진동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돈을 영적인 힘으로 보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탐욕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돈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돈을 영적 도구로 본다면요? 돈을 중립적인 에너지 형태로 상상해보세요. 돈은 단순히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적인 의도와 조화를 이룬다면 돈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원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변혁적인 힘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본질적인 가치를 잃고 두려움이나 탐욕에 지배된다면
돈은 그러한 불균형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진정한 번영의 개념과 단순한 물질적 축적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짓습니다. 번영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내면의 가치와 더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돈을 여러분의 본질의 연장선으로 볼 때 돈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용되고 변혁적인 자원으로 변합니다. 함께 여정을 시작하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돈의 에너지와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실용적인 기술, 깊은 통찰력, 그리고 사고방식의 변화를 탐구할 것입니다. 제한적인 신념을 재프로그래밍하고 내적 진동을 정렬하며 번영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준비를 하세요.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신념을 재구성하며 풍요의 무한한 흐름과 조화를 이룰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대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아이디어와 성장을 위한 소중한 교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는 이 변혁적인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자아 탐구와 번영의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흐름을 해방하기, 진정한 번영의 열쇠. 여기까지 오셨다면 돈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에너지 흐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돈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 에너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강력한 힘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우리의 신념, 감정, 행동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주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유연함과 흐름을 허용할수록 더 큰 풍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이 연결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빚더미에 올라앉고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자녀들이 배고픔에 처한 상황에서 감사와 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며 간단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는 외부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는 함정.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두려움과 절망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에너지 정렬이 가장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은 하나의 차단 장치처럼 작용하여 풍요의 에너지 흐름을 제한합니다. 여기에는 어렵지만 변혁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해결책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웨인 다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만든 것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문제에 사로잡히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반면에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와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 만들기. 특히 혼란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순간에 감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부족에 대한 인식과 이미 존재하는 풍요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다. 감사는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손에 닿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은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지탱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자신의 건강,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혹은 가까운 누군가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작더라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한 끼의 식사, 머물 곳, 혹은 숨쉬는 공기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부족에 대한 초점을 가능성으로 이동시켜 새로운 관점을 여는 첫걸음을 제공합니다. 감사를 통해 진동을 바꾸기. 작은 것이라도 긍정적인 것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진동이 바뀌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에너지 필드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이 새로운 감사의 주파수에 반응하며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정렬시킵니다. 론다 번, 란더 번의 시크릿에서 말하는 감사의 자기장처럼 감사는 더 많은 감사할 이유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입니다. 통제에서 내려놓음으로 흐름을 신뢰하기. 내려놓음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A. 싱어는 자유로운 영혼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통제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두려움과 불안의 장애물 없이 삶이 흐르게 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마치 손에 들고 있는 밧줄을 너무 세게 잡으면 손이 아프지만 놓아버릴 용기가 없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를 맞도록 허락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결국 그 흐름 속에서 지탱될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실행 방법. 호흡과 명상. 혼란이 극도로 심할 때 몇 분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세요. 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작은 영감이 있는 행동.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계는 무엇인가? 생각을 정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간단한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확언. 자신의 마음에 긍정적인 말을 채우세요. 예를 들어, 나는 해결책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 또는 우주는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 라고 말해보세요. 긍정적 시각화. 문제 해결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안도감과 기쁨을 상상해보세요. 상황이 낮아졌을 때 느낄 감사함을 미리 느껴보세요. 균형 찾기, 행동과 신뢰 사이. 진정한 비결은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우주가 자기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배를 젓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되 물살이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을 데려다 줄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을 멈추고 두려움을 놓아버릴 때 풍요의 흐름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변화는 하나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움의 주파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풍요의 에너지를 신뢰할 것인가? 이 결정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며 종종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족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여러분의 현실을 변화시킬 힘은 항상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만든 것과 동일한 수준의 의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는 우리에게 관점을 확장하고 사고방식을 발전시켜 문제를 만든 한계를 넘어보라고 권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웨인 다이어의 말에서도 감명 깊게 반영됩니다. 여러분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바라보는 그 사물도 바뀐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한 근본적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변화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접근하도록 우리를 이끌며 다이어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의 인식을 조정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을, 다이어는 실용적이고 영적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둘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문제를 만든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변화는 감사의 순간이나 깊은 숨과 같은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은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진동을 높이고 관점을 변화시키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문을 엽니다. 아인슈타인과 다이어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새로운 시각과 새롭게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혼란과 공황 속에서 빛을 찾기. 혼란이 지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동으로 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는 두려움과 불안 같은 감정으로 우리를 압도하며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문제뿐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반응은 정상적이지만
우리의 창의력을 억제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이 반응의 사이클을 끊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실질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정신적, 감정적 여유 공간을 만들어 더 명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 다음 작은 한 걸음을 식별하세요. 공황 상태에서는 문제의 전체 무게가 너무 커 보여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이 무게를 나누고 다음 작은 한 걸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이 거창한 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행동이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에 집중하기. 할 수 있는 일들을 간단히 정리하는 목록 작성하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 도움이나 조언을 요청하기. 단순히 일어서서 움직이며 감정 상태를 바꾸기. 이러한 작은 행동은 추진력, 모멘텀을 만듭니다. 이 초기 추진력은 공황에 의해 생긴 정체를 깨뜨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합니다. 왜 작은 걸음이 효과적일까요? 제임즈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작고 간단한 변화에 더 잘 반응합니다. 작은 한 걸음을 식별함으로써 문제의 복잡성을 줄이고 마음을 더 건설적으로 참여시키며 진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내면의 혼란을 줄이고 더 긍정적인 행동을 위한 공간을 열게 됩니다. 실천 과제 1%의 원칙.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1%의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상황을 1% 개선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생각을 다시 정리하거나 작은 행동을 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진전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지만 두뇌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걸음은 단순히 신체적, 감정적 움직임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재정의합니다. 움직임은 명확성을 가져오고 명확성은 해결책을 가져옵니다. 자동적인 생각에 도전하기. 혼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종종 반복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종종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생각에 도전하여 더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이런 KT는 그녀의 더 웍 방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에서 온다. 외부 혼란이 심화되는 이유는 종종 왜곡된 감정적 해석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과 감정적 해석을 분리하고 더 명확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동적인 생각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100% 사실인가? 자동적인 생각은 종종 가정이나 두려움에 기반을 둡니다. 이 질문은 확실하다는 거품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이 연습은 외부 관점을 만들어 여러분이 관찰자로서 문제를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면 감정적 짐 때문에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가? 자동적인 생각은 종종 견고한 근거가 없습니다. 증거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두려움에 더 많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대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전에 무시했던 대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엽니다. 자기 반성의 실천.
생각에 도전하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공책을 꺼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적고 앞서 언급한 질문들을 덧붙여 보세요. 단순히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명확성이 생기고 감정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 예를 들어, 나는 절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100% 사실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마도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상황이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두려움이 현실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동적인 생각에 도전하면 혼란에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객관성을 회복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자동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것은 정신적, 감정적 통제를 되찾는 데 있어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피난처 만들기. 가장 큰 압박과 혼란의 순간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생각들로 인해 마음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멈추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마음속에 피난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함, 평화, 그리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머릿속에서 시각화하여 감정적 상태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조 디스펜저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감정적으로 생생한 경험이라면 그것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별하지 못한다. 평화로운 장소나 순간을 시각화하면 몸은 마치 그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며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이는 싸움 또는 도피 상태에서 벗어나 감정적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마음의 피난처를 만드는 방법. 의미 있는 장소나 순간 선택하기.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던 실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변, 공원 또는 집안의 특정 공간 또는 따뜻한 포옹, 일출 혹은 중요한 성취의 순간처럼 잊을 수 없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감각적 세부 사항 포함하기. 시각화를 가능한 한 풍부하게 만드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주변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색깔, 형태, 풍경.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자연의 소리, 음악, 고요함.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얼굴에 닿는 바람, 햇살의 따스함, 공간의 편안함. 감정을 다시 경험하기. 이 장소나 순간이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하세요. 평화, 기쁨, 안전함과 같은 감정이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세요. 3분 실천하기. 조용한 장소를 찾고 눈을 감은 뒤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마음속에서 피난처를 상세히 시각화하세요. 몇 분간 그 공간에 머물며 긍정적인 감정을 흡수하세요. 언제 이 기술을 사용할까요? 위기 상황에서 혼란이 몰아칠 때 잠시 멈추고 이 내면의 공간에 접근하면 마음의 평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정적 균형을 되찾아 더 명확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며 시각화 실천을 통해 평화롭고 신뢰감 있는 사고방식을 형성하세요. 실질적인 예시. 여러분의 마음속 피난처가 고요한 해변이라고 상상해보세요.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나가는 모습을 시각화하고 바다의 평온한 소리와 햇살이 피부에 닿는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자신이 이 환경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며 아무것도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아보세요. 이 시각화를 끝내고 현실로 돌아올 때 여러분은 마음이 한결 가라앉고 문제를 대할 더 큰 용기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피난처를 만드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외부 혼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4. 우선순위 정하기. 혼란 속에서 집중의 힘. 여러 위협이 한꺼번에 닥칠 때, 예를 들어 빚이 쌓이고 식량이 부족하며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 모든 것이 똑같이 긴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음이 과부하 상태에 빠지기 쉬워 우리를 마비시키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무엇이 본질적인지, 그리고 무엇이 나중으로 미뤄질 수 있는지를 구분하도록 도와줍니다. 즉각적인 영향을 평가하세요. 지금 직면한 위협 중 해결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결과를 가져올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를 먼저 처리하세요. 3가지 규칙을 사용하세요. 오늘 3가지만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3가지가 될까요? 이 연습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간소화의 중요성. 스티븐 커비는 그에 져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일정에 있는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일정을 짜는 것이다. 혼란 속에서 행동을 단순화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나머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의 문제를 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천 과제, 마음 비우기. 모든 것이 긴급하게 느껴질 때 머릿속 생각들을 꺼내 종이에 적어보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걱정을 나열한 뒤 다음을 분석하세요. 가장 긴급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위임하거나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억하세요. 집중은 진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진전이라도 다음 도전을 해결할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5. 외부 지원 요청하기. 연결의 힘. 공황과 스트레스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고립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수치심, 비난받을 두려움, 또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어 라는 느낌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너폴리온 힐은 그에 져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화로운 그룹의 힘은 측정할 수 없다. 왜 외부 지원이 중요할까요? 다양한 관점 제공.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몰입해서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부담 완화.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와 문제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압박을 줄이고 생각을 재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결은 자원을 만듭니다. 대화를 통해 자원, 기회 또는 실질적인 도움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적합한 사람 선택하기.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유사한 상황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이는 친구, 가족, 동료 또는 멘토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명확히 하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예,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이 필요해요. 또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의 도움 고려하기. 문제가 친구나 가족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다면 치료사나 재정 상담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용기와 지혜의 표시입니다. 종종 우리는 불필요한 수치심 때문에 짐을 홀로 짊어지지만 브린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약성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용기의 척도다. 실천 과제, 지원 네트워크 만들기.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세 사람이나 그룹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친구, 가족, 동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전화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립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여러분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도 혼자 삶의 도전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중과 연결의 조합은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조차도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돈의 에너지와 풍요와 연결되는 힘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통찰이나 실천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대화를 풍부하게 만들고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이나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풍요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스스로를 위한 이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자기 탐구와 성장, 그리고 번영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